네, 안녕하십니까. 매달 화요일 날 저희가 IT 전문가들 모시고 심층적으로 그 이슈별 주제를 저희가 토크를 나누는 IBM 온에어. 오늘 그 백업의 신이란 테마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1부, 2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테이프 스토리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해복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먼저 소개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IBM 코리아의 심사무엘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근데 이게 제목이 네, 좀 이렇게 살벌해요. 장기 보관. 이게 잘못하면 장기 보관 그거 아니죠? 네? 네, 그거 아닙니다. 네네. 장기적인 보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자, 죽지 않는 백업 스토리지라는데 사실 테이프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네. 미국에서 지금 테이프 많이 쓰나요? 어떤가요? 네,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North America, 그러니까 남미 쪽에 발음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미국에서는 네. 그 기업들 중에서 82%가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25%는 네. 이제 프라이머리 백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우리가 테이블로 보관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네.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정합성입니다. 네. 요즘에 디스크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 있지만 테이프라는 그 장비 자체가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정합성이 저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LTO 같은 경우에는 그 SATA 디스크에 대비 한 100배 정도가 네. 높고요. 네. 또 인터프라이즈 테이프를 바라보신다면 한 1000배 정도 정합성이 높은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정합성은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도둑도 있고 보안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네. 보안 면에서도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큰 토픽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텔레비나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해커는 이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내부 안으로 저희가 인프라 안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손상을 준다던가 아니면 빼나간다던가 연결되는 모든 것들에 그렇죠. 그죠? 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그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데이터하고 오프라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터로 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테이프고요. 네. 테이프로 저장을 해놓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시켜놓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이 미칠 수 없는 네. 그런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도 네. 창구문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요즘 세상에 이제 열쇠나 자물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떤 도둑이나 해커가 물질적인 손상을 입힌다기보다는 이런 인터넷이나 웹브라우저를 통한 그런 해킹들이 뭐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또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IBM 안에 있다 얘기하겠지만 네. 이 테이프를 뭔가 솟아내 가지고 저장하는 어떤 공간도 따로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이렇게 어떤 보안 사고 보면 어느 삼성 본사가 네. 뚫렸다든지 그 어떤 건물 자체가 예,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뚫리는 거지. 네. 자, 근데 미국에서 네. 이런 이제 테이프로 보관해 가지고 아까 잠깐 리허설 때 구글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꼭 생각할 때는 꼭 해커들만이 우리의 데이터를 손상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011년도 3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버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커럽트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한 50만 유저의 이메일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버그다 보니까 온라인 데이터가 다 손상이 됐고 그래서 네. 복구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로 복구됐던 그런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IBM의 역사만큼 그 테이프
어떤 스토리지에 관련된 역사도 예.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61년째죠. 그러니까 작년으로 61년? 저희가 60년째를 좀 이렇게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테이프는 이제 메인 프레임에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로 사용됐고요. 네. 예, 지금까지 60년 동안 계속 투자하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장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만한 투자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LTFS라고 밑에 보면 하단 있잖아요. 네. 저게 뭔가요? 저게 LTFS가? 네. 2010년도에 출시된 테크놀로지고 제품입니다. 사실 저희가 IBM이 개발한 특허된 테크놀로지였고요. 이것을 LTO라는 컨소시엄, 이렇게 세 회사가 조인트된 어떤 LTO, 리니얼 테이프 오픈이라 그래서 HP, 퀀텀 그리고 IBM이 세 회사가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테크놀로지 아니면 스펙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LTFS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USB를 네. 서버에 꼽는다든가 저희 랩탑에 꼽아서 네, 쉽게 쉽게 쓰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테이프를 꽂는단 말이에요? USB처럼? 네. 테이프를 뭐 사스나 FC를 연결을 해서 테이프를 바로 읽으실 수 있고 정말로 저희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네. 데이터를 테이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아까 LTO가 네. 어떻게 보면 아까 퀀텀, 네. HP, IBM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테이프 스토리지 쪽에 또 3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경쟁자인데 네. 서로 컨소시엄 한다는 것은 네. 그 시장 자체를 키우고 호환성을 개런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옛날에 뭐 베타, 뭐 VHS 그런 것처럼 네. 비디오 할 때?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이프라는 그 마켓 자체를 계속 향상해 나가고 또 회사 간에 공용함으로써 사실 고객 측면에서 어떤 한 벤더에 락인되지 아니하고 네. 내가 원하는 벤더에 내가 필요한 솔루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합이죠.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테이프 관련된 역사는 IBM이 좀 오래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실제로 LTO하고 네. 엔터프라이즈 쪽하고 네. 어떤 시장이 지금 이렇게 더 커지나요? 지금 어떻게 추세는 어떤지 한번. 지금으로서는 LTO 시장이 점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 회사가 같은 테크놀로지를 공용하기 때문에 네. 일정한 특정 벤더의 어떤 솔루션보다는 LTO가 점점 자라나는 마켓은 맞는 것 맞고요. 네. 그렇지만 각 회사마다 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추구하는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나름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LTO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건 한 몇 년 전? 네. 1990년도에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졌고요. 90년도에? 네, 1990년도쯤에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LTO라는 이름으로 이제 울트람이라는 저 브랜딩으로 테이프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00년도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3년도 계속 이 로드맵을 따라서 네.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프가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지금 댓글창에 있겠지만 VTL하고 네. 과연 비교하는 걸 또 네. 어떤지 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네. VTL 써야 되는 건지 테이프 계속 써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한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거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이 VTL과 테이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실 둘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VTL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고 또 요즘에 이제 그 디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네, 중복 중복 제거, 제거. 중복 제거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많은 인기도 끌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도입하셨고 이제 그런 게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합성이나 네. 용량 네. 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겠죠. 네. VTL에 비해서 한 적어도 한 25%의 도입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좀 장래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예. 요즘에 뭐 금감원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법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소산에 대한 요건이 생겼을 때 VTL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장비를 2대 사셔서 그 중간에 이렇게 복제를 하셔야 된다,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제 또 2배로 드는 반면에 워낙 저렴한 테이프 솔루션은 똑같은 비용보다도 절감하실 수 있고 네. 또 좀 저렴하게 그 솔루션 자체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핏 생각하면 예. 이 하드디스크가
더 많은 용량을 커버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6세대 L2 같은 경우는 6.25 테라바이트. 네. 어우, 뭐 이게 3테라바이트 훨씬 2배 이상 되네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디스크 네. 한 뭐 3테라바이트 요즘에 이제 4테라바이트도 네.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단위로 본다면은 이제 3테라 그리고 네. L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률을 함께해서 6.25입니다. 네. 어. 전 자꾸 테이프하면 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만 생각을 해가지고 용량을 작게 네.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네요. 네, 그게 그 테이프 테크놀로지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덴시티다 그죠? 고밀도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디스크 기반에도 내가 얼만큼 그 안에 타이트하게 네. 뭐 1과 0을 쓸 수 있는지 네네. 또 테이프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거 차이를 본다면 테이프가 아직은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비용 면에서도 이제 훨씬 더 네. 뭐 절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T 운영자분들 많을 텐데, 네. 이거 들으면서 그럼 우린 그러면 테이프 써야 되나? 네. VTL은 또 언제 쓰는 거야? 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저거 아세요? 애정남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개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뭐야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애정남이라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예요. 아. 오늘 한번 애정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VTL이냐, 네. LTO냐, 네. 어떤 건지 네. 한번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RPO와 RTO, Recovery Point Objective, 그다음에 네. Recovery Time Objective. 네. 내가 얼마큼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복구해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 두 가지가 큰 팩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 업무가 빨리 복귀돼야 돼. 1시간 내에 아니면 20분 내에 빨리 복귀돼야 한다라면 이제 성능이 좀 더 고성능인 네. VTL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내가 복귀해야 되는 시점이 뭐 1시간 전이야. 그러면 좀 더 속도가 빠른 VTL을 사용하셔야 되는 반면에 네. 그것은 아니지만 나는 일주일 전에 있는 시간으로 복구를 하면 된다라든가 그렇게 하실 때는 VTL이 맞으시고요. 아니면 좀 더 장기 보관해야 된다면 네. 테이프가 맞습니다. 네. 꼭 그렇다 그래서 테이프는 느리고 VTL은 빠르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시퀀셜하기 때문에 그냥 대용량을 그냥 붓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VTL과도 뭐 거의 비등한 속도를 그렇죠.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지만 이렇게 되게 작은 파일들이 많다거나 근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VTL이 좀 더 네. 낫고요. 좀 애매한 질문에 애매한 답을 그러니까 드린다면 뭔가 이렇게 미션 크리티컬한 네. OLTP 같은 거는 네. VTL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빨리 복구해야 되고 네. 좀 애매한 답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둘 다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VTL에다가 백업을 이제 그 벤더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내가 이 백업을 뭐 3주 아니면 한 달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은 한번 3, 4개월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 시점이 한 2주 안에 90%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주의 것은 내가 복구해야 되는 그런 니드가 생기는 그 2주 안에는 VTL이 놓고 네. 그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테이프로 넘기면서 네네. 용량과 또 효율성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반되는 이런 네. 솔루션을 잘 조합해서 쓰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층별로 이렇게 저장을 따로 다른 네, 곳에서.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강님께서는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오시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과장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지. 네. 주죠. 앞서서 이제 심 과장님께서 백업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면 네네. 저는 재해복구 관점에서 그 백업된 데이터를 네.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네. 그런 저희 IBM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거네요. 네. 서비스 관점에서 그죠? 네. 어떤 그 특정 매체가 아니라. 네. 네. 근데 보면 이제 IBM BCRS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네. 요게 어떤 건지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IBM BCRS 서비스라고 하면 IBM의 업무 연속성 서비스인데요. 네. 서비스의 목적은 기업의 이제 업무가 중단 없이 어떻게 뭐 재해나 이런 뭐 비상 상황에도 어떻게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인가에 네네. 대한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IT 관점에서는 뭐 재해복구 시스템을 네. 구축하고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전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저게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뭐 리질런스 뭐 서비스 뭐 이런 예, 겁니까? 비즈니스 컨티뉴티 앤 레질리언스 레질리언스. 서비스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이게 그 보통 금융권에서 이거 많이 된 거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좀 이렇게 대기업만 이게 좀 이렇게 이거 좀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이걸 도입하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중견기업이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또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뭔가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음. 금융권 같은 경우 네.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고객도 그렇고 뭐 음.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금융권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게 의무화되어 있어서 하지만 최근에 뭐 IT 재해 사건이라든지 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하게 자연재해나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재해복구에 대해 금융권이 아닌 뭐 네. 제조나 이런 네, 산업군에서도 중견기업에서. 예, 중견기업에서도 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 중견기업에서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예. 구체적인 네. 오늘 그 대안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제 이제 원격으로 네. 어떻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는 백업 네. 테이프 원격 보관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고객들이 실제 주센터 내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프 장비 등을 통해서 이제 백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서비스는 그 고객께서 백업 받으신 그 테이프를 저희 IBM 재해복구센터에 주기적으로 이제 소산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경제적인 재해복구 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IBM이 네, 택배 업체처럼 네. 테이프를 수거해가지고 네. 여기 그 재해복구센터로 IBM 재해복구센터로 딜리버리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전날 이제 백업 받으신 테이프를 저희 IBM 전문 운송 요원이 뭐 페덱스 찾아가서 같이 모자 쓰고 나오나요? 네, 저희 전문 이제 그 전문 운송 요원이 2인 네. 1조로 좀 지정된 2인 1조로? 예, 시간에 따라서 네. 안전하게 이제 운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수거한 그 테이프를 저희 IBM 재해복구 센터는 전문 IDC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어디 있죠 지금? 위치로 보면은 좀 수도권에 중심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이제 서초 재해복구 센터가 가장 많은 고객이 네. 지금 현재 이용 중이시고요. 죽전 데이터 센터에 또 예,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지방 쪽으로 보면 뭐 경산이라든지 네. 그쪽에도 이제 송도라든지. 저희가 예, 재해복구 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전문 IDC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문 또 그 전용 보관 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뭐 CCTV로 인해서 좀 네. 보안 쪽으로도 안전하게 이제 보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재해복구라는 건 재해가 나면 사실 그 회사에 건물이라든지 그 자체가 다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렇게 어떤 뭐 전문적인 네. 곳에다가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게 네. 이게 어떤 상식적으로 맞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하려면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쓸 때마다 뭐 어떤 데이터의 양만큼 돈을 내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지금 말씀드린 그 백업 테이프 원격 보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비용이 이제 운송 횟수 따라서 이제 아. 과금이 되고요. 네. 주로 많이 하시는 뭐 일일 백업, 네. 데일리로 이제 운송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운송 횟수 따라서 비용이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 말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디스크 원격 백업 네. 할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서비스로 해주나 보죠, IBM에서? 두 번째 보시는 지금 디스크 원격 백업 서비스라는 것은 네. 앞서 말씀드린 백업 테이프 소산 같은 경우는 RPO 아까 복구 목표 시점이 전일자인 네. 경우고요. 네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실시간 트랜잭션의 보관이 중요한 뭐 결제 업무라든지 네. 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백업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주요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IBM BCRS 센터에 원격 이제 백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네. 백업 인프라에 대한 백업 시스템에 대한 호스팅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IBM이 고객사 맞춤 백업 솔루션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상면 구축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저희가 서비스 형태로 월 정액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에다 사가지고 네. 고객 사이트에 놓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월정액으로 비용만 부담하면 이 저희 서비스 다 되는 거죠. 원격 전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IBM.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를 뭔가 고객이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서 네. 괜찮네 하면은 IBM에 딱 전화 걸어가지고 네. 뭐 이 계약을 맺고 바로 이 서비스를 받는데 네. 그 리드 타임이랄까 생각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런 것들은 보통. 보통 뭐 복잡하지 않은 솔루션의 경우에는 뭐 한두 달 이내에 순간이네. 계약 네. 뭐 진행돼서 구축 기간도 네, 3달 이내에 어쨌든 시스템 구축돼서 운영하는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보통 계약 기간은 네. 3년에서 5년 정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SLA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월정액인데 월정액 내는 그것의 어떤 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용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솔루션으로 구축이 되느냐, 그리고 뭐 복제 주기에 따라서 뭐 네트워크 회선 비용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 건데요. 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보시면 이 업무 시스템이 뭐 3시간 이내에 빨리 복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복구 데이터 시점은 뭐 실시간이어야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좀 고비용의 네. 예를 들어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이라든지 좀 고비용의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서비스 비용도 높아질 거고 네네. 앞서 보셨던 뭐 백업 테이프나 뭐 저희 IBM 공용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복구 목표 시간은 뭐 1일 이내에 네. 뭐 앞서 3시간보다는 좀 더 길어지겠지만 서비스 비용은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저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네. 고객의 이제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 복구 목표 시점이라든지 복구 목표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고객사 업무 특성에 맞는 재복구 솔루션을 선정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맞겠죠. 네. 네. 자, 이게 여기 서버 복구 서비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아까 백업 서비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요? 앞서 보신 그 2가지 서비스는 네. 백업된 데이터를 어떻게 원격지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네, 그렇죠. 관점이라고 보시고요. 근데 데이터만 이제 보관을 해둔다고 해서 물론 이제 데이터 보호가 재복구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네. 그 알맹이를 담을 그릇이라고 할까요? 네. 그 재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뭐 준비가 역시 필요합니다. 재복구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서 이제 뭐 테이프 백업 소산 서비스나 뭐 디스크 원격 백업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IBM이 이제 저희 IBM 센터에 저희 공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네.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자원을 이제 공용 형태로 쉐어드 풀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실제 이제 뭐 재시라든지 뭐 모의 훈련 테스트를 하실 때는 저희 이제 공용 서비스 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구에 관련된 네. 모든 IT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서비스를 받으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네. 꼭 그래서- 그때가 당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을 복구할 것인가, 이제 네. 전체적인 시스템 복구 계획 수립과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훈련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재해 상황을 가정하고 뭐 시스템 복구를 이제 실시해보는 그런 정기적인 모의 훈련까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받기 전에 보통 이렇게 컨설팅이 먼저 이루어지나요? 이런 거에 대한 재복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네. 이루어지나요? 저희 고객이 원하시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저희 재복구 체계적으로 어떤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 업무는 몇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재복구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원론적으로 본다면 앞서 이제 고객의 업무 특성에 맞춘 재복구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그에 맞는 뭐 IT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그 맞춤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전체 그 로드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실제 국내에 네. 사례 이 서비스 받고 있는 네. 회사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사례는 네. 이제 저희 국내 좀 중견 기업의 전자 제조업체인데요. 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재복구 목표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좀 그 길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솔루션은 평상시에는 테이프를 이제 저희 쪽에 소산을 네. 하시고요. 연 1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대상 업무는 회사의 ERP 시스템 대상이었고요. 네.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을 저희 IBM이 보유한 파워 서버 상에서 이제 뭐 시스템 살려보시고 테스트 하시고 예, 그런 사례입니다. 네. 자, 근데 아까 모의 시스템, 모의 테스트 모의 있잖아요. 훈련, 예. 모의 훈련. 모의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궁금해지네, 갑자기. 모의 훈련 어떻게 하는지. 모의 훈련의 전제는 이제 주센터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는 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요. 뭐 사이렌 소리가 울리나요?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 뭐 그런 뭐 좀 음. 부분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IT 시스템이 그래서 고객이 이제 뭐 10시에 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알리면 이제 그 고객은 주센터에서 IBM 재해복구 센터로 이동하는 것까지 시작으로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제 뭐 좀 시스템 기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네. 실제 고객이 이제 재해복구 센터에 오셔서 뭐 시스템 OS에서부터 뭐 어플리케이션, 업무 어플리케이션까지 더 올려보고 실제 이제 이 시스템이 잘 기동을 하는지 뭐 거래 조회라든지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동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모의 훈련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모의를 좀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네. 진짜로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대처하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르겠죠? 네, 고객들께서도 이제 경험하시면서 좀 그 재해복구 계획이라는 네. 자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시고 음. 그 과정도 이제 그 익히시게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좀 재작년이었나요? 겨울에 이제 좀 모 은행 같은 경우 재해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아서 좀 더 네. 예,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이제 좀 모의 훈련 부족으로 네. 실제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이 현행화되지 않았다거나 네.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좀 3월 달에 한때 우리 APT 공격 때문에 네. 전국이 들썩들썩했잖아요. 네. 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런 거 했을 때 복구가 되는 회사도 있었고 네. 어떤 게 복구 안 되는 회사들도 있었죠. 보통 예, 3월에 있었던 보안 공격으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백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침투를 당해서도 시스템 기동에 좀 성공하셨지만 네. 어떤 뭐 좀 일부 고객 같은 경우는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백업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주요 시스템이 기동이 안 되는데 뭐 따로 백업된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예,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사례 때문에도 또 요새 이제 우리 회사는 백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네. 아니면 뭐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복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네. 실제 뭐 좀 점검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는 고객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네. 뭐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가 네. 뭐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은 과장님은 해피하시겠네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전화가 많이. 근데 그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자주 날 것 같은데 요즘. 네, 제가 트렌드로 체감하기에도 봤어요. 네. 예전보다 뭐 자연재해에 대한 사례라든지 네. 예전에 저희 뭐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9.11 사태 외에는 저희 이제 재복구 관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고객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예, 체감하기 좀 더 좀 그런 사건의 발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이 차트는 어떤 겁니까? 지금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나져 있는데 지금. 예, 이 차트는 저희 재해복구 BCRS 서비스에서 전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포트폴리오고요. 네. 뭐 밑에 RTO와 RPO에 따라서 좀 수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구 목표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뭐 컨티뉴스 어베일리비리티라고 해서 좀
액티브로 가용성이 이중화를 엄청 시키는 높아지는 거고. 그럴 경우는 또 근데 구축 비용도 여전히 그렇죠.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윗부분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복구 목표 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하는 금융권 같은 데서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 솔루션이고요. 네네. 오늘 말씀드린 뭐 테이프 백업과 저희 공용 장비를 사용하시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유연한 복구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뭐 제조라든지 네네. 뭐 유통 이쪽 네. 기업에서 좀 많이들 적용하시고 계시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그 전에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IBM 좋다는 얘기 같은데. 네. 저희 IBM 마지막으로 이제 IBM 저희 좀 왜 IBM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저희 어쨌든 뭐 금융권 고객들 대상으로 전통적으로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운영까지 계속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좀 엔드 투 엔드로 저희 네.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마지막 자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9.11 네. 이후에 네. 별 큰 사고도 우리나라 자연재해도 별로 없었고 그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사고 많이 터지고 있지만 그럴 때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재해복구 서비스라든지 아까 백업 서비스 같은 것을 그렇게 월정액을 내고서 네. 받는 회사들이 그 증가 폭이 네.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면적은 어떻게 느껴져요? 필드에서 실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좀 근래 들어서 뭐 비금융권 고객께서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네. 특히나 이제 좀 C레벨의 좀 경영진 쪽에서 재해복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네. 뭐 의지가 많은 경우 네. 우리도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세션에 심사물 과정도 같이 오시죠? 일단 같이 Q&A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완수님, 저장된 데이터가 잘 백업되었는지 검증해주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백업 저희 그 서비스 스코프로 초기 데이터 백업 수행 후에 저희 IBM 공용 자산 사용해서 초기 검증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정기적으로 그 테스트 백업 테스트 검증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커스텀으로 뭐 충분히 이렇게 계약을 맞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또 테이프는 습기나 자성에 많이 약해서 잘 백업 받아두어도 실제 복구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신뢰성 요즘은 어떤 보관이 잘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네. 하나로 IBM이 차별화라고 둔다면 다른 벤더보다는 그런 테스팅을 좀 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습도나 온도에 저희가 뭐 하이, 미디움, 로우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서 테이프가 나가기 전에 항상 테스팅을 하고요. IBM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테이프 미디어 카트리지 자체에도 저희가 이제 리턴되는 레이트가 네. 1.0% 이하예요. 몇 프로요? 0.1% 이하. 0.1%? 네. 야, 네. 네, 그리고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워크맨 아니고 이제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하고 네네. 제가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예.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테이프하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좀 다릅니다. 네, 완전 히 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LTO를 출시하면서 IBM이 처음으로 그 베리움 페르라이트라는 그런 재질로 새로운 재질로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재질은 조금 더 그런 것에 또 외부에 있는 습도나 그런 온도에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정합성이 높아졌고요. 알겠습니다. 자, 엄태현님, 테이프 백업 시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테이프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할까요? 영구적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한 10년에서 15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드라이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테이프 30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은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테이프가 네. 어떤 게 더 오래 간다고? 장기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명을 보면은 네, 수명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을 보고요. 아. 테이프에는 15년에서 30년을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30년 있때 열어볼 수 있을까? 그렇죠. 월드 펄펙이라는 옛날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테크놀로지가 30년 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을까? 그것도 또한 생각해봐야 되는 고려점이죠. 네. 이형진님 1TB 정도의 데이터의 경우 백업 시간과 복구 시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LTO6를 출시하면서 이제 400MB per second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테라를 하는 데는 제가 암산이 좀 약하긴 네네.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진 않고요. 그 또 1TB가 대용량, 그러니까 한 파일 자체가 1TB일 경우에는 그냥 뭐 스탑 없이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네. 엄청 빠른 속도가 나오죠. 이경희님 이동을 할 때 네. 미디어 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손상을 시킬 때 이동하잖아요, 테이프가. 네. 네네.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테이프가 이동할 시에는 저희 그 케이싱이나 그런 박스에 잘 보관이 돼 있고요. 네. 테이프가 잘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땅에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던지면 깨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동할 때에는 그 규격된 사이즈의 그 케이스에 집어넣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손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설님, 혹시 백업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해외에 있는 법인에 백업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요? 국내에서 해외로의 백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그 해외 법인이 있는 거죠. 네. 이 회사에 네. 해외 법인이 있는데 아까 IBM 자기네가 다 이 회사에서 사서 뭐 한 게 아니라 IBM의 월정액 서비스를 받을 때 네. 한국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다른 나라의 지사도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네. IBM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글로벌하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 네. 저희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네. IBM의 저희 스마트 클라우드 메이지드 백업이라고 하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백업에 대한 서비스를 메이지드 형태로 그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에 대해서도 네. 예, 그쪽 뭐 나라의 IBM 딜리버리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백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말하시는 게 이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이분께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또 미국에 또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IBM 그래 딱 얘기만 하면 예, 그렇죠. 바로 이게 다 되는 거고 예. 또 이분이 그 이런 모니터링도 네. 어떤 단일한 네. 단일한 화면에서 뭔가 네.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하냐 그런 네, 저희 것도 원 IBM으로서 어쨌든 네. 예, 저희 IBM 뭐 글로벌하게 다 통합적으로 네. 예,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아님, IBM 센터를 이용할 경우 고객 요청 시 대응이 즉시 가능한지요? 즉시요. 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 또 받아가 볼까요? 류성민님, IBM 백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TSM 엔진으로 계속 밀고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까 뭐 디스크 원격 백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저희 뭐 백업 엔진 같은 경우는 뭐 TSM으로 딱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고객께서 이제 원하시는 통용 솔루션을 음. 사용해서 맞춤으로 구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엔진을 사용하실지는 이제 고객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기무님, 공공 프로젝트에 LTO 암호화 저장 기능을 요구하였는데 암호화 기능이 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별도의 암호화 라이센스 비용이 부과되는지, 또 기존 타 업체 LTO에 암호화 기능 추가하려니 너무 비싸더군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LTO에 암호화가 가능하고요. 네. 저희 같은 모든 벤더들 그렇지만 드라이브 자체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를 하고 나서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키 매니지먼트입니다. 내가 네네. 어떤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걸었느냐. 네. 그것을 이제 백업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IBM 같은 경우에는 그 키 매니지먼트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유상이긴 하지만 장점으로
백업으로 보신다면 백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실 때 그 키를 같이 뭐 보존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백업 어플리케이션에서 키를 사용하신다면 아무래도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나가시면 다시 다 푸셔야 되고 네. 다른 백업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다시 암호화를 거셔야 되겠죠. 아, 네. 자, 그다음에 조영곤님, 백업과 동시에 원격 복제, 복제 암호화 및 복제 전송량 설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복제 서비스나 DR에 같이 그런 경로에서 암호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또한 이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시는가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뭐 원격지에서도 암호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또 키 매니지먼트를 또 하나의 서버로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네. 솔루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환님, 내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복구가 단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한지요? 아무래도 같은 뭐 사이트 안에 있는데 그걸 망분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르게 만약에 연동을 하신다면 분명히 가능하시고 그거야 이제 로컬 폴리시에 따르셔서 그게 네.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로컬 폴리시에 디펜던시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님, 원격 백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인력, 인프라 구성 대비 얼마간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제가 딱 몇 프로 이런 건 이제 주로 효과가- 이제 실무자들이 네.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지금 뭐 딱 얼마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일단은 좀 재무적인 효과로 보신다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시는 경우 뭐 하드웨어 도입 비용이라든지 원격지에 대한 뭐 사이트 구축 그리고 원격지 운영 인력을 모두 다 네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고 그게 이제 초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뭐 원격지 센터라든지 그런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뭐 상면 인력을 활용하시고 하드웨어 도입 비용 같은 경우 뭐 월 정액으로 초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5억 들어가야 될 것이 네. 뭐 월 5년 동안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분할하여 부담하실 수 있다는 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기문님, IBM ID 센터가 아닌 서울에 있는 전산센터에서 네. 지방에 있는 고객 지정 소산 장소로도 운송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고객 서울센터에서 고객 지방센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서비스 스코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고 따로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스태프들은 지금 이 두 분 게스트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이름이랑 그 댓글창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질문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영건님, 재복구 솔루션에서 IBM이 다른 벤더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차트에 있는 것처럼 가장 저희 재복구 서비스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 대상으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네. 그런 재복구 운영에서 오는 노하우라든지 실제 구축이라든지 운영에서 좀 문제 발생 해결에 대한 쌓여있는 지식 그것이 저희 가장 IBM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윤철님, 디스크 기반의 NAS 디바이스에서와 같이 테이프에서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지요? 네,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LTFS라는 네. 그런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테이프에 파티션을 나누어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메타데이터 안에는 어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카트리지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서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송대승님, 디스크 백업 서비스 진행 시 중복 데이터 처리 및 증분 백업 관련 어떠한 처리 방식이 이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고객께서 사용하실 이제 백업 솔루션 따라서 많이 달라질 내용 같은데요. 일단은
예, 솔루션 백업 솔루션에 대한 설명 음. 자료는 다음 뭐 따로 보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성만님, 테이프 방식은 스크래치 및 장비 드라이브의 손상이 걱정되는데 IBM의 차별화된 장점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BM에서는 그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이프가 손상이 안 되고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로 일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프를 읽는 드라이브 자체가 네. 이렇게 일자 형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라운드하게 생겼습니다. 타사를 보시면 드라이브를 읽혀지는 그 헤드 자체가 일자 형식이에요. 네. 그렇지만 IBM은 사실 이렇게 라운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테이프의 손상을 막아준다거나 여러 가지의 특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손상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미연님, IBM의 백업 소프트에 대한 구매 옵션이나 판매 라이센스가 좀 복잡한데 단순할 의향이 없는지요? 이거는 사실 그 TSM에 국한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간단하게 아는 것은 두 가지의 라이센싱 스킴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한정된 용도 안에서는 그냥 원타임 라이센스로 벌크로 사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커지거나 이제 그 사이징에서 갑자기 많이 커져 버리면 좀 더 라이센싱 스킴 자체가 네. 좀 콤플렉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율님, BYOD 적용 업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정보에 대한 실시간 백업 복구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저희 서비스에서는 아직은 그 모바일 기기에 대한 백업은 스코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IBM도 뭐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론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뭐 백업이나 복구의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영식님, 가상화 서버 관련해서 기존 백업 방식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백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그 가상화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TSM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API나 VMware나 이런 가상화 환경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VM 단으로 백업을 받을 것인지, VM에 내가 클라이언트를 인스톨해서 그렇게 백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이렇게 통째로 네. 내가 셀렉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백업 어플리케이션의 단에서 매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부학님, 용량이 작은 파일에 대해서 IBM 백업이 다른 백업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기가의 대략 300만 개의 파일에 대해 1일 백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까요? 파일 사이즈가 100K 정도 되는 파일. 현재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백업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좀 계산과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네,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성님, BCRS 서비스에서 테이블을 운송하는 것보다 재복구 센터를 직접 연결해 온라인 백업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린 디스크 원격 백업 서비스가 네, 네, 네. 그 말씀하신 형태의 서비스고요. 네. 예, 가능합니다. 이세민님, BCRS 서비스 이용 시 백업 데이터의 정보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백업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일단은 저희 센터 쪽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서비스는 고객 전용 그 장비로서 뭐 그에 대한 뭐 액세스라든지 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저희 네. IBM에도 저희가 매니지드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 보안 규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물리적인 접속이라든지 뭐 로그인 이런 게 다 네. 제한되어 있는 보안 정책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다 준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동열님, 그럼 BCRS 서비스 이용 시 속도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변동되는지요? 중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워낙 느려가지고 네. 이런 데서는 전용 회선을 설치해야 할까요? 그 회선은 뭐 좀 백업 데이터
양 대비 뭐좀 백업 윈도우에 따라서 네. 필요로 하는 회선 용량이 있을 거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해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성능을 감안해서 예, 전용 회선을 많이들 고려하고 계십니다. 네. 강상원님, BYOD 클라우드상에서 통합 백업 환경을 구상 중인데 가상화에 맞는 LTO 등 백업 장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지요? 그거는 제가 차별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이제 네. 어떻게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으신 건지는 그거에 따라서 구체 예. 질문에 따라 달라진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지금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였고요. 또 이제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저 추첨으로 저희가 또 경품도 보여드릴 거니까 다들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호님, 백업에 대한 단축 프로그램 많은데 복구 시간에 대한 시간 단축 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구 목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서버 구성에 네. 대해서 많이 좀 그 연관이 있는데요. 복구 실제로 이제 1시간, 3시간, 1시간 이내에 복구를 목표하시고 계시는 경우는 서버를 액티브로 운영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자동화를 통해서 서버 OS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기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 네. 등을 통해서 어쨌든 서버를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재복구 목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네. 두 분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먼저.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메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백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을 주시면 저희 IBM 재복구 서비스 전문가가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오늘 질문 여러분들 많이 질문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5분 저희가 선정해서 추후 설문조사 하신 분들 또 15분 하고 저희가 따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냥 짝짝짝 치면 돼요, 댓글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